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전기차, 이런 미래 산업들이요.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어마어마한 양의 깨끗한 전기를 먹고 자란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전력망은 이미 턱끝까지 차올랐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에너지 파크가 바로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 또 앞으로 만들어갈 친환경 미래, 이 모든 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끗한 전기에 대한 갈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여기 그래프를 좀 보세요. 데이터 센터, 친환경 제조업, 전기차, 이 세 가지만 봐도 전력 수요가 이건 그냥 늘어나는 수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력 시스템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거대한 변화가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죠. 아니, 지금 전력망도 벅차 죽겠는데 이 엄청난 수요를 대체 어떻게 감당하라는 걸까요? 바로 이 막막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에너지 파크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네, 먼저 우리 전력망이 지금 어떤 큰 숙제를 안고 있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한마디로 수요는 폭주하는데 시스템은 낡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돌타구가 필요하잖아요. 더 빠르고 더 똑똑한 전략 말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에너지 파크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에너지 파크, 개념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넓은 부지에 태양광 패널도 쫙 깔고 풍력 발전기도 돌리고 거기서 남는 전기를 저장할 거대한 배터리도 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데이터 센터나 공장처럼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 고객을 아예 그 옆에 같이 짓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한 덩어리로 묶어서 딱 한 군데서만 전력망이 연결하는 거죠. 뭐랄까 거대한 자급자족 에너지 도시? 초대형 마이크로 그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파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 아니에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진화의 결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태양광 발전소였죠. 근데 햇빛이 너무 좋을 때 전기가 남아도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붙이기 시작했고요. 또 해가 지면 전기를 못 만드니까 밤에도 바람이 부는 풍력 발전을 합쳤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예 전기를 많이 쓰는 고객을 우리 옆으로 이사 오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까지 온 거죠. 이게 바로 지금의 에너지 파크입니다. 바로 이 보고서의 문구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더 복잡한 프로젝트의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하나. 전력망에 연결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비싸니까요. 그러니까 이 귀한 연결점을 최대한 꼽아 먹으려고, 그리고 고객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려고 이렇게 점점 더 똑똑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에너지 파크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이겁니다. 고객을 발전소 안으로 끌어들였다는 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존 방식대로라면 어떨까요? 전력망에 연결해달라고 신청하고 하염없이 몇 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송전 비용도 엄청나게 내야 하고요. 그런데 에너지파크는 완전히 달라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옆에서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죠. 인프라를 같이 쓰니까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깨끗한 에너지를 직접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답은 꽤 명확하죠. 그렇다면 대체 어떤 고객들이 이렇게 에너지파크를 찾고 있을까요? 첫 번째 주자는 바로 그린 수소입니다. 미래의 청정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 그린 수소를 만들려면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12%.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2030년까지 미국의 청정수소 목표를 이루려면 미국 전체가 쓰는 전기의 무려 12%를 오직 수소 만드는 데 쏟아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청나죠? 이 어마어마한 전기를 기존 전력망으로 공급한다?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래서 에너지파크가 완벽한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거죠. 그린 수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거대한 손님이 있죠.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 친구들한테는
빠르고 안정적이고 깨끗한 전력이 거의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실제로 있었던 흥미로운 사례가 바로 아마존 AWS와 서스쿠아헤나 원자력 발전소의 계약입니다. AWS가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전력망에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에 아예 원자력 발전소에 직접 연결해버린 거예요. 덕분에 엄청나게 빨리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에너지파크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주변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저건 새치기 아니야? 저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비용이 떠넘겨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거죠. 확실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에너지파크, 정말 대단한 잠재력을 가진 것 같죠? 그런데 현실은 늘 그렇듯 만만치 않습니다. 이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아주 큰 산들이 몇 개 있습니다.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전력망에 연결하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연결해달라고 신청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지금 신청하면 몇 년 뒤에나 가능할지 몰라요. 둘째, 시장의 규칙이 너무 낡았어요. 지금의 전력 시장은 선수들을 딱 두 종류로만 봐요. 전기를 만드는 생산자랑 전기를 쓰는 소비자. 근데 에너지파크는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잖아요. 심판이 이런 선수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는 거죠. 마지막으로 독점의 벽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법으로 딱 한 회사만 전기를 팔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에너지파크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우리 고객한테 팔게라고 하니까 기존 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새로운 발전소 짓기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훨씬 더 큰 그림이에요. 바로 우리 에너지 시스템의 판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바로 관점의 전환입니다. 에너지파크를 그냥 발전소 여러 개 묶어놓은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력망에 연결된 하나의 거대하고 똑똑한 디지털 자원으로 보는 거죠. 마치 거대한 스마트 배터리처럼요. 전력망에 전기가 부족하면 팍팍 공급해주고 반대로 전기가 넘쳐나면 싹 흡수해주는 그런 유연하고 지능적인 파트너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단순히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는 시대를 끝내고 수많은 지점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고 또 공유하는 그런 에너지의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그 첫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앞으로 이 변화가 어디로 향할지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